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장을 암살한 데 대해서 이제 이란이 보복을 예고했었는데 간밤에 결국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란이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탄도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했습니다. 네네. 올해 4월에 이제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한 5개월여 만인데요. 이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보복을 경고하면서 중동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 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 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한 미사일 180발을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란 측은 총 200발을 발사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군사기지 3개가 타격을 받았다면서 미사일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어 미사일 발사가 이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잇따라 폭사를 했죠.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이 이런 작전에 이제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더 압도적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란 국영방송은 이번 공격에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제 파타-1이 쓰였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란은 7월 말에 이제 하니에가 자국에서 암살당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를 했었는데 이후 이스라엘의 공세가 더 거세지자 2개월이 지난 이제 오늘 비로소 또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180발 혹은 뭐 200발에 가까운 이제 미사일이 날아갔는데 그럼 이스라엘 쪽의 피해 상황은 어떻게 보고됐습니까? 네, 이란이 지금 뭐 180발, 200발을 가량의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공격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어요. 네. 이게 이스라엘의 다측 미사일 방공 체계인 아이언돔이 또 한 번 이제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미국은 상당수 미사일을 요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서 일부 타격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또 됐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은 90%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발표를 종합하면 사상자 등 직접적인 피해는 이제 크지 않은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스라엘 항공기나 전략 군사 자산에 대한 피해 역시 아직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텔아비브 인근에서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 밖에 일부가 경미한 이제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구의 한 마을에서는 미사일 파편을 맞아서 한 남성이 사망하고 한 4명 정도가 부상당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이스라엘 동맹국인 미국 측 반응은요? 네,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이란의 대규모 탄도 미사일 공격을 적극적으로 요격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약속을 굳게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제 전면전을 막고 이 중동 전역으로의 이제 확전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이제 명분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입장을 확실히 한 것이죠. 미국은 이란이 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하자 이스라엘의 어떤 방공망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요격 작전을 벌였습니다.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이제 지중해 동부에서 이제 작전 중이던 이제 미국 구축함에서 12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이 가운데서 일부가 이란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격추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제 끈끈한 이제 안보 동맹 관계를 과시한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란에 대한 어떤 제재 대응 수위를 가져갈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주장하면서 이란을 대해서 이제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으로 경고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또 예상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이제 공격은 격퇴했으며 효과를 거두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란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이며 지켜봐야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란의 행동에 대한 대응과 대처 방안과 관련해서 다음 단계를 이스라엘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제 곧바로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맞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어.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오늘 밤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공세가 자국에 피해를 주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고 자평을 하면서 자국군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공격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악의 축과 싸우는 곳이라면 어디든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공격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라고 밝혀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보복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면 이제 네. 앞에서 이란이 더한 공격이 있을 거라는 식으로 이제 엄포를 놨는데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재반격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이란 정부가 자국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이 없다면은 추가 공격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네네. 미사일을 쏟아부었지만 이 정도로 끝내고 싶다. 이런 분위기를 좀 내비치긴 했는데요. 네.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규모 이제 미사일 공격이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추가 보복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란의 조치는 종료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번 미사일 공격이 이란의 주권에 대한 공격 이후에 잠시 자제 기간을 가진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했어요. 네. 하지만 이란 군부는 같은 입장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만약에 보복을 하게 된다면은 또 치명적인 공격을 또 단행하겠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을 하겠다는 또 입장을 천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시가 여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정도 보복할지 이란이 어떻게 또 대응할지도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 중동 지역에 좀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네. 금융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줬습니까? 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서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등 증권 시장이 출렁거렸어요. 이 투자자들은 과거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 등 이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처럼 미국 국채와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시장이 이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한 0.41%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93%,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53%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이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쓰면서 계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 이 예상치 못한 이제 중동발 긴장 고조와 이로 인한 이제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 급등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요. 네네. 이제 안전자산 선으로 미국 국채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일 대비 1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또 중동 위기가 불거지면 이제 원유 네. 공급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WTI는 전거래일보다 2.44% 오른 배럴당 69.83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네.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59% 뛴 배럴당 73.56달러에 또 마감을 했습니다. 예. 투자자들은 이번 이제 분쟁의 확대로 전 세계 원유의 한 3분의 1을 생산하는 중동 지역에서 공급 이제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오펙 회원국이자 이제 세계 9번째 산유국이 이란이 이번에 직접 개입을 하면서 이 석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죠. 네. 특히 최근에 전 세계 각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통화 정책 완화 움직임이 이제 좀 조성이 되고 있었는데 예. 이 원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바뀌면서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금리를 좀 통화 정책 전환이 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등 이제 가상화폐 가격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으로 몰려가면서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네. 비트코인은 이날 이제 한 개당 6만 달러 선까지 내려가면서 5% 넘게 하락해서 지난달 6일 이후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을 보였고요. 네. 이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국제 금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이제 위험 자산 약세 그리고 이제 안전 자산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코스피도 중동 악재와 대형 반도체주 약세에 따라서 1% 넘게 하락했다가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긴 했지만 결국 1% 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네.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 1% 이상 하락했다가 낙폭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네네. 중동발 불안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날라온 환율도 상승해서 1,320원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채 선물도 중동 사태 불안이 안전 선호 심리를 가중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네, 네. 국내 증시가 이제 중국 영향을 받아서 장중에는 반등을 시도하는 그렇죠. 것 같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악재를 넘지 못했네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공언한 대로 반격에 나설지 여부가 시장 어떤 분위기의 주요 변수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 등 향후 양국 간 이제 분쟁의 확대 여부가 향후 이제 시장 움직임을 좌우할 것으로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이스라엘은 미사일 공격을 받고 이란을 직접적으로 타격은 하진 않았지만 지금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대한 공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레바논 베이루트 지역과 가자 지구 등을 타격을 또 했어요.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또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군 주둔지로 로켓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슬람 세력의 공격이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어느 정도 대응하냐에 따라서 시장 충격이 또 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4월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 공습으로도 대응을 했었는데 분쟁이 확대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좀 조용해지는 했지만요. 네네. 당시에도 주식 등 위험 자산이 급락을 했는데 분쟁이 이제 확대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 혼란 우려도 사그라들면서 다시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기대가 사그라들고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이란을 또 타격해서 확전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이란 핵무기 보유를 이제 크게 우려하는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이제 공격하는 김에 이란 핵시설을 이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정말로 핵시설을 타격한다고 하면 전쟁의 확전은 좀 피하기 힘들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중동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9월 물가 3년 반 만에 1%대 둔화, 채소 가격은 급등. 이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에 2%를 찍더니 이제는 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는데요. 네네.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65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1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1%대로 내려왔고 2021년 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올해 4월에 2.9%를 기록하면서 2%대로 진입한 물가 상승률은 8월에는 2%대까지 낮아졌었는데 이번에 1%대로 더 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석유류 가격 하락이 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석유류는 작년 동월보다 7.6% 내렸는데 올해 2월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해서 전체 물가를 한 0.32%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네, 그 중동 가격, 석유 가격이 안정화된 건 뭐 이제 중동 오펙 국가들이 감산을 중단하기로 한 영향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과일 가격 상승세가 네. 두드러졌었는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이 농산물 물가가 3.3% 올라서 전체 물가를 한 0.14%포인트 끌어올렸는데요.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이 과일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채소류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예. 배추가 54%가량 올랐고 무가 42%, 상추가 32% 상승해서 전반적인 채소류 물가가 11.5% 올랐습니다. 네.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6월부터 8월까지는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네. 이 폭염이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다시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정부는 이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서 조기 출하와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또 발표했습니다. 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이제 배추 무에 대한 할당 관세 조치를 연말까지 또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는 이제 기상 이변과 이제 유가 불안 등 외부 충격이 없다면 물가 상승률이 한 2% 내외 이제 안정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또 전망하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